안녕하십니까. 한국 포사다즘 앤 호자주의 연구소 회원 여러분, 이 채널 주인장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올릴 영상은 이 시리즈물입니다. 무슨 시리즈인가 하니 레닌의 저서 중 하나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읽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책 줄임말인 이른바 제국주의론으로 알려져 있죠. 자, 블라디미르 일리치 유명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혁명가이죠. 일단 이 책에 대해 가볍게 말하자면 1차 대전 중에 쓴 겁니다. 1916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말이죠. 이제 레닌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직후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헌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가 스위스 베른에 머물던 1915년 중반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닌이 제국주의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헌들의 내용을 발췌하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해 놓은 기록이 제국주의에 대한 노트입니다. 이게 한 인수의 용지 A4 한 50장쯤 되는데 이 50장 안에 148종의 책, 232편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후에 레닌이 이제 출판사에 제안을 받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책을 출판하자고. 그래서 이 책을 집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출판사의 편집진들이 맨셰비키예요. 볼셰비키의 반대파. 그래서 맨셰비키들이 어떻게 했냐? 원고 내용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가우츠키와 맨셰비키를 강하게 비판한 부분을 다 삭제하고 일부 용어들도 수정해서 이 저자의 뜻을 왜곡을 한 것이죠. 그렇게 왜곡된 책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다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러시아어로 쓰여진 서문만 읽고 그 다음 한 1장을 맛을 볼까 말까 합니다.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이 소책자는 내가 1916년 봄에 취리히에서 쓴 것이다. 그곳에서 집필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어와 영어 문헌, 특히 러시아어 문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에 관한 주요한 영어 저작인 홉슨의 책을 주의 깊게 활용할 수 있었고 내 생각에 그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짜르 체제의 검열을 염두에 두고 이 소책자를 썼다. 그래서 오직 이론적인 부분으로, 특히 경제적인 분석으로 작업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할 때는 극히 조심해서 짜르 체제의 모든 혁명가들이 합법적인 글을 쓰려고 펜을 잡을 때마다 의존해야 하는 암시나 이솝식의 빌어먹을 이솝식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기에 검열 때문에 쇠집게로 찌그러뜨려 놓은 것처럼 뒤틀고 억누른 이 소책자의 곳곳을 다시 읽는 것은 고역스러운 일이다. 제국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에 전열한 것, 사회배회주의, 말로는 사회주의인데 행동으로는 배회주의 성격을 띠는 이 사회배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배신하고 부르주아지 편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라는 사실, 노동계급 운동 내의 이러한 분열을 제국주의의 객관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나는 노예의 언어로 말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내가 1914년부터 17년까지 해외에서 썼던 글들을 모아 곧 출간할 새로운 판본에 참조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 책의 119쪽에서 120쪽
부분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나는 자본가와 그들 편으로 넘어간 사회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자기 나라 자본가들의 영토합병을 은폐하고 있는지 검열을 통과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본의 예를 들어야 했다. 사려 깊은 독자들이라면 일본을 러시아로, 조선을 핀란드, 폴란드, 쿨란드, 우크라이나, 히바, 부하라, 에스토니아 또는 대러시아인이 아닌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쉽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 즉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 이 소책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서 현대전쟁과 현대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 페트로그라드에서 1917년 4월 26일. 네, 이게 이 책의 서문입니다. 뒤에 보면은 프랑스어판과 독일어판 서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대충 몇 페이지라 7장쯤 되어 있는데 뭐 좀 군더더기들 빼고 요점들만 말하자면 레닌은 이제 이 프랑스어판 독어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책자는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양진영 모두에게 제국주의 전쟁, 즉 침략적이고 약탈적이고 강도 같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세계를 나눠먹기 위한 전쟁, 식민지와 금융자본의 세력권의 분할하고 재분할을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사회적 성격, 좀 더 정확하게 말해 그것의 진정한 계급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한 증거는 당연히 전쟁의 외교사가 아니라, 외교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교전국들의 지배 계급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이나 개별적 통계 수치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교전국들과 전 세계 경제활동의 토대에 관한 모든 수치를 제시해야만 한다. 나는 1876년과 1914년의 세계분할 6장에서 다룹니다. 그럼 1890년과 13년의 세계 철도 분할, 이건 7장에서 다뤄요. 이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총괄적인 수치를 인용했다. 또 철도는 자본주의의 기관산업, 즉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총화이며 당시에는 이 디젤 기관차가 아니라 석탄 기관차였죠. 석탄을 넣어갖고 칙칙폭폭 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총화입니다. 레닌이 만약 지금쯤 그러니까 이 2020년 지금의 뭐 어딘가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뭐 석유 산업과 철강 산업의 총화라고 했겠죠. 물론 철도보단 이제 자동차로 얘기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좀 중간을 생략하겠습니다. 4장에선 이 소책자는 카우츠키주의를 비판하는데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카우츠키주의는 목매이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가들, 제2 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 오스트리아의 오토 바우어 일파, 영국의 램지 맥도널드 등
프랑스의 알버트 도마 등 수많은 사회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 평화주의자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목사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조류다. 이 이데올로기 조류는 제2 인터나쇼날의 붕괴와 부패의 산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생활 방식상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불가피한 결과다. 그 다음 8장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해야겠다 하네요. 진짜 기네. 허허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장의 한 반쯤 읽을까 합니다. 1장이 대충 몇 페이지냐면 11장쯤 되니까 한 다음 편에서 1장의 한 절반쯤 대여섯 장 읽고 그 다음 편에서 1장 다 남은 거 다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이번 여름방학 동안 레닌 영상, 레닌의 이 제국주의 이 책을 읽는 그런 영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